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사람은 없어요.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40이 넘어서 시작해도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으면 곧잘 초조해지고 절박해집니다. 40번이 넘는 계절이 변하고 나서야 다신 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40이 넘어서도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닌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 살아 가난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닌 절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며 웃고 떠들 때, 술 한잔 기울이며 나라 탓, 부모 탓, 게임을 할 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절박함과 열정으로 자기개발, 운동, 돈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나 부자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것과 꿈을 이룬 것은 반대의 길입니다. 정확한 목표와 절박함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며 절실함이 있을 때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태껏 추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절반인 지금 내 인생에도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인생 초기의 실패를 인생 후반의 밑거름으로 삼아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면 40대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부자들 중 김승호 회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년 실패했어도 바로 오늘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김승호 회장은 대학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빈민촌에 살며 20년간 실패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41살이 되던 나이에 스시를 파는 매장에서 사업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당시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 비용은 40억이나 되었습니다. 230만 원이 전부였던 김승호 회장은 일부의 매장의 영업권을 10달을 설득해 23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5천만 원씩 갚겠다고 수표를 끊어주며 6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중 한 개의 매장에서 한국 음식의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첫날 매출은 겨우 김밥 2개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월 매출 1,5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8개월 만에 6억 원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2년 반 만에 연매출 130억 원의 성공을 거둔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41살이었습니다. 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단돈 230만 원으로 기회를 알아봤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에 대한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한 발짝 다가가는 돈을 다루는 방법을 지금부터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세계로 여러분들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거.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자, 인격체란 뭐냐?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 숫자는, 가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나면, 혹은 성공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의 저녁 자리에서 내가 돈을 낼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뭐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이라든지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뭐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꼭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저 원리를 잘 체득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자산으로 옮겨질 거예요. 틀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도 다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벌어서, 부자는 지금 숫자로 요새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보통 백만장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백만장자 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세요.